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61강의 8글자를 배우시겠는데요. 그 8글자는 두고종예, 그 다음에 칠서벽경의 8글자입니다. 네, 두고 종예 할 때 두자는 팥배나무 두자입니다.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성씨를 가리키는 성 두자로 쓰였고요. 네. 고자는 볏짚 고자, 종자는 원래 술잔 또는 술병 종자인데 여기서는 성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예자는 종예자, 종예자 외에도 붙을 예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석해 보면 두도라는 사람, 두도의 그 초서와 종요라고 하는 사람의 예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군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서벽경도 먼저 설명할게요. 네. 칠자는 옷 칠자고, 서는 책 서자, 글 서자입니다. 네. 벽은 벽자이고요. 담벼락 할 때 그 벽이요. 네. 그 다음에 경은 날줄 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1차적으로 해보면 옷으로 쓴 책하고 네. 그 다음에 벽 중에서 발견된 경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문헌에 대한 네. 구절이군요. 네네. 이것도. 첫 번째 글자가 이제 팥배나무 두자라고 했고, 네. 성 두자라고 했잖아요. 네. 글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나무 목자하고 흑토자가 결합이 돼 있는데, 이제 팥배나무니까 나무가 의미이고, 토자가 이제 발음인 네. 거죠. 토, 그 다음에 두, 이렇게 이제 발음성으로 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자는 팥배나무라는 나무의 이름이 이제 원래의 글자 의미인데,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성 두자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부를 때 이제 맨 앞에 성씨로. 네네, 성씨의 두자. 두자로.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자인데, 네. 이거는 볏짚 고자라고 했어요. 네. 예, 볏짚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벼의 곡식, 나다를 다 떼어낸 다음에 그 남은 줄기. 네. 그것은 이제 볏짚이라고 한대요. 이것도 이제 두 성분으로 구성됐는데, 네. 위에 있는 노풀고자가 발음이고, 네. 밑에 있는 벼화자가 볏짚이니까 네. 이게 이제 의미 성분입니다. 아. 소전에 보면은 위아래로 되어 있지만 지금 쓰는 글자는 좌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글자는 지금 이제 초고나 원고 할 때 그 고자로 쓰죠. 예, 우리가 맞아요. 왜 원고지 몇 자 이렇게 네네. 그 글자. 그때 있죠. 이 글자를 네. 쓰죠. 그러면 여기서의 고자는 이제 그 쓴, 막 쓴, 처음에 이제 정성 들여 쓰지 않고 초고를 쓰듯이 막 쓴 글자, 그래서 이제 초소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나요? 두도라고 하는 사람이 네. 초서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원래대로 하면은 초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천자문의 특징이 뭐냐면 1000개의 서로 다른 글자로 구성됐잖아요. 네. 그 초자가 앞에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전에 이제 초목이라고 할 때, 화피초목할 때 초자가 이미 화피초목할 때 초가 나와버렸군요. 나왔기 때문에 풀이라는 의미, 초자를 나타낼 수 있는 이 고자로 바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주흥사의 일종의 대안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두고하면 네. 두도의 초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문장에서는. 예.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종예 할 때 종자인데요. 네. 이 글자를 아까 술잔 또는 술병종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쇠북종자라고도 네. 이제 의문을 다는 거로 아는데요. 예, 맞습니다. 쇠북종자하고 차이는 네. 여기는 이제 쇠금자하고 무거울 중자가 들어가서 이제 네. 중이 발음 성분으로 쓰인 건데요. 네. 쇠북종자 하면은 쇠금자하고 아이동자가 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쇠북 설문해자에 보면 이 글자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해놨어요. 그릇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이동자가 있는 글자에 대해서는 아끼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두 글자는 원래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쇠북 할 때는 이제 아이동자를 쓰는 네네. 그 중자이고 네. 여기서는 그 술그릇을 나타내는 종자이군요. 예. 그런데 고대에는 그 두 글자가 네. 문헌에서 자주 이렇게 혼용이 되어서 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글자는 악기를 의미하는 쇠북종자가 먼저 있다가 네. 나중에 조금 더 뒤늦은 시기에 이 글자가 출현하거든요. 네. 그리고 문헌에서는 그 두 글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고 그래서 네. 이 글자에 쇠북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종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그 술그릇을 뜻하는 건 아, 아닐 거고요. 네네. 네. 아까 두가 네. 두도의 성씨를 표현했듯이 여기서도 이 종자는 종요라고 하는 인물의 성씨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서예가죠. 그렇죠. 네. 종요는 사실 네. 저는 이게 그 사람이 해서 네. 해설을 그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해서라는 이름은 당대에 와서 만들어지는 거고 네. 예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모양의 자형들도 다 지칭을 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사실 예서하고 해서는 구조적인 차이는 별로 없고 네, 그렇죠. 이제 필획의 모양이 그렇죠. 필획의 기세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뉜다고 그래서 이렇게 팔분서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그 팔자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예서의 전형을 보고 있고요. 네. 해서는 그거보다는 글자의 구조가 훨씬 정방형 쪽에 가까워오죠. 예서는 약간 납작하죠.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이라면.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예서할 때 예자인데 네. 이것이 이제 아까 종예자라고 했는데 노예할 때 그 예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의미는 붙다, 어디에 가서 이제 달라붙다라는 의미, 딱 뒤따라가서 미친다는 의미가 이제 첫 번째 의미라고 합니다. 주인에 꼭 붙어서 다니면서 뭘 일을 하기 때문일까요? 네, 종도 참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네.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이 글자도는 잘 보면 네. 글자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엄밀하게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미칠 이자예요. 네, 그럼 그게 발음인가요? 아니요, 이게 의미 부분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 선비 사자 아래에 보일 시자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글자죠. 네. 예, 근데 이 글자가 설문해자를 한번 좀 봐주시면 이게 선비사자가 아니에요. 선비사자가 아니고 원래는 나무 목자로 쓰인 글자입니다. 나무 목자가 있고 보일 시자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미칠 이자를 보면 손이 보이시죠? 네. 그 손이 있어서 손으로 나무를 들고 제사를 지내는 거. 옛날에는 이제 나무를 이제 불살라 가지고 지내는 제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밑에 이제 다른 모양을 보시면 나갈 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 참 복잡한 여러 가지 변형을 거쳤네요. 나무 목자가 날출자가 되기도 하고 흑토나 선비사의 형태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자형이 다 쓰입니다. 선비사 밑에 보일시가 있는 자형도 있고 나무목 밑에 보일시가 있는 자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자는 참 여러 가지 이체자형이 조금씩 변화돼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이제 종예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체의 이름이 왜 예서냐? 그러면 종들이 썼던 글자냐? 직역을 하자면, 근데 그건 아니고 이 예라고 하는 단어가 진나라 때, 진시황의 진나라 때에는 옥사 같은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경찰 공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옥사를 담당하던 어떤 하급 관리를 예인이라고 했대요. 당시의 서체 표준 글자체는 이제 소전이라는 게 공식 문자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급 관리들이 옥사를 처리하면서 소전으로 글씨를 쓰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좀 간략하게 곡선을 직선으로 펴고 해서 만든 글자가 예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종료의 예서, 그래서 각각 서체를 대표하는 그 서예가들을 앞에서는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개의 글자의 첫 번째 글자는 칠자입니다. 칠자 자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 칠자는 이제 옷칠자인데 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옷나무에서 나오는 즙을 옷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 글자는 이제 두 부분으로 글자 자체를 보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왼쪽에 물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게 또 칠자예요. 이게 사실은 원래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온나무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어디 나가서 야, 옷 조심해라. 네. 그 나무에 좀 약간 독이 있었다고도 맞아요. 옷에 네. 오르면 막 네. 이렇게 두드러기 같이 피부병이 피부병도 생기고 그래서 네네. 조심하라 그랬던 나무인 것 같은데 네. 어떤 특별한 이 나무집에 뭐 기능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게 이제 독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즙을 모아놔서 이제 그 즙이 이제 수분이 증발하면 이게 굉장히 검붉은 빛깔로 변하면서 이렇게 찐득찐득한 네. 진흙처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게 칠을 하는 도료의 역할을 해가지고 고급의 어떤 나무로 만든 공예품 이런 거에 이걸 이제 입혀놓으면 이제 방수 기능도 있고 또 빛깔도 곱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이제 도료로 쓰인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온나무에서 나오는 즙, 옷을 의미하는 글자였어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게 물수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설문해자에 보면 이 글자는 물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수라고 하는 이제 물을 그렇죠. 가리키는 그 이름이었다. 네.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그 물 이름이라는 의미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 자체가 옷을 의미하는 오른쪽에만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로 이제 통용이 되면서 물수가 없는 그 글자도 또 이제 통용이 안 되고 요 글자가 옷이라는 의미로 이제 유통이 되게 된 거죠. 그 다음 글자는 이제 글서이기도 하고 책서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잘 쓰죠. 네네. 근데 이 글자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붓을 의미하는 손으로 붓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율자, 우리 법률할 때 그 율자하고 물려조양할 때 배우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날일자 내지는 가로 Y처럼 생긴 이 두 개로 구성됐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설문 소전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훨씬 그 안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 글자는 이제 어떻게 설명되나요? 설문에 보면은 위에 있는 거는 손으로 이제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놈자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놈자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발음 성분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조금 더 후대로 가면서 복잡한 것을 간략하게 고치다 보니까 놈자자의 그 윗부분하고 그 붓을 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붙게 되고 밑에 이제 날일자처럼 생긴 것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서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예서나 해서로 변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자형이 변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벽자인데 이 글자도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글자가 임금 벽자고요. 아래에 있는 글자가 흑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 벽이 바른 부분이고 벽은 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흑토가 의미 성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글자는 담벼락 그것을 의미하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날줄 경자인데요. 날줄은 시줄과 대비되는 말인데요. 어느 게 가로고 어느 게 세로인가요? 이게 세로입니다. 경자가 세로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시줄이 있고 거기에 하나씩 세로로 달려 있는 것을 이제 이 경으로 날줄로 표현해 주는 거고. 이 경자는 그런데 구조를 보시면 왼쪽이 이제 실사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고 오른쪽이 이게 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경자 이게 지하수 경자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모습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들어간 게 대체로 발음이 다 경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발음 성분이군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날줄 시줄 이렇게 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의미 성분이 줄과 관계되는 실사변이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를 짜거나 직물과 관계되는 글자인가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에서도 이 글자는 짠다는 의미의 직자이다, 짤 직자이다, 짜는 행위 또는 짜서 만들어낸 어떤 직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이 경자는 지금 이제 쓰이는 데가 많죠. 우리 어휘가한테 경세재민이라고 하는 말에서 지금 우리가 중시하는 경제라고 하는 말도 바로 여기서 나왔고. 경영이라고 할 때도 이 경자를 쓰고 있죠. 뭔가 이제 직무를 짤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고 또 이렇게 잘 조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스릴 경자로도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쓰임새가 이제 여러 개인데 네. 첫 번째 뜻은 날줄이고 어떤 조직, 천을 의미하는 네. 글자였지만 그런 걸 조직하고 다스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서적까지도 의미하는 글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천자문에서는 이 글자는 경전해서 네. 훌륭한 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뒤에 네 글자를 이제 칠서 벽경을 네. 이제 배우셨는데 칠서는 뭐고 벽경은 무엇인지 좀 그렇죠.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네. 벽경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예전에 한나라 때에 네. 노나라 지역을 다스렸던 공황이라는 사람이 네. 공자의 집을 헐어가지고 궁전을 넓히려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안목이라든가 학문에 대한 안목이 네. 그때까지 뭐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 대학자인 공자의 집을 헐었는데 벽에서 경전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런 좋은 경전들이라면 집에 이렇게 무슨 선반에나 서가에다가 잘 모셔놓아야지 왜 벽에서 경전이 쏟아져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진시황제 때의 분서갱유는 우리 익히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분서라는 게 책을 태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뭐 농사에 관계된 거, 의학에 관계된 거 이렇게 실용적인 책 외에는 다 태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학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책은 못 태워 이런 성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책을 담벼락에 다 숨기고 담을 발라버린 거죠. 벽을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한나라 때에 와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집을 헐다가 그 집 담에서 쏟아져 나온 책, 네. 그래서 그걸 벽경이라고 벽중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는 벽경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진나라 때에 금지를 시켰으니까 한나라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쓰인 글자, 진나라 때에 유통되던 책,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칠서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어떨까요? 칠서는 이거는 옷으로 쓴 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먹물을 이용해서 이제 붓으로 글을 썼을 텐데요. 네. 아직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종이는 한나라 때 후한 시대 때 발명이 되고 거기에 글을 쓰기 이전에는 나무에다가 우리 대나무나 또는 천이나 비단이나 이런 것에다 이제 글을 썼으니까 아무래도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료로 쓰일 정도로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나무에 옷을 이용해서 이제 글을 썼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옷으로 쓴 책. 그러면 칠서나 벽경은 이제 한대보다 훨씬 이전에 고문자로 쓰여진 문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앞에 두도의 초소나 아니면 종효의 예서는 한대 이후에 만들어지고 더 유행하는 서체들로 쓰여진 문헌이다. 이것도 역시 문헌에 관한 그런 이제 기술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군영이 있었고요. 역취군영. 역취군영할 때 군영이라고 하면은 여러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종효나 두도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받는 게 아닐까 싶고요. 또 그 앞구절에는 분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옛날부터 전해지는 서적이라는 의미에서 혹시 칠서하고 벽경이라고 하는 게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천자문의 주제가 이제 조금 바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임금이 살던 궁전 그리고 도시의 모습에서 점차 학문을 하는 혹은 그 임금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그럴 거라는 예상이 좀 되네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두도하고 종효라는 인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배우실 8글자는 구라장상, 그 다음에 노협, 괴경의 8글자예요. 발음도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좀 역사적인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에